안녕 친구들.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밌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역사 속 그날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때는 바로 1690년 10월 22일입니다. 숙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임금이죠. 자, 이 곁에는 인현왕후라는 정식 왕후가 있었고요. 한편 총애하는 후궁도 있었는데요. 바로 희빈장씨, 우리 다르게 장희빈이라고 알고 있죠. 1689년도 기사년이거든요. 이때 환국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서민의 신분으로 내려가고요. 바로 희빈장씨가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숙종 16년의 일이었고요. 역사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빈장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이미 이 명이 있었으나 이때 이르러 비로소 도감을 두어 거행하였다. 숙종실록 1690년 10월 22일 기록입니다. 후궁이 왕비 자리를 이거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한번 사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희빈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녀는 누구인가? 본명은요, 장옥정입니다. 출생은요, 중인 역관 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노비 신분이었어요. 조선 후기에는 종모법이란 법이 있었는데 자식의 신분은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엄마가 노비였으니 장옥정도 천민 신분이었던 거죠. 그러나 역관 집안에서 돈이 많거든요. 역관들이. 그 돈이나 이런 맥으로 막 후원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궁궐로 들어갈 수 있었고 심지어 숙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현왕후의 라이벌로 등장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야, 이 두 여인이 그냥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여기 쓰인 것처럼 남인과 서인이라는 단어까지 적혀 있네요. 이건 뭘까? 바로 붕당 정치와 관련된 말이죠. 자, 간단하게 이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는 여러분 훈구파가 있었고 살인파가 있었죠. 이 살인파가 도전했는데 훈구파에게 여러 번 깨진 게 사화였던 거다. 그죠? 기억나죠?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끈질기게 도전한 살인이 결국 승리하고 훈구파가 몰락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살인들이 둘로 나누죠. 왜냐면 이제 라이벌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동인이 권력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즉 요즘으로 따지면 여당의 입장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동인이 이와 같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졌다. 알겠죠? 광해군 즉위에 도움을 주었던 북인 세력이 먼저 집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인조 반정에 나타났다. 그죠? 쿠데타의 주도 세력이었던 서인이 집권 세력이 되고 자신들에게 좀 더 온건한 입장이었던 남인 세력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삼아갑니다. 한마디로 서인이 여당을, 남인이 야당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 오늘날의 정당 정치처럼 조금 공존하는 모습,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뀌는 게 언제냐?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당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일당전제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변질된 계기가 됐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송 논쟁이 되겠습니다. 예의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했다는 뜻인데요. 서인과 남인 사이에요. 자, 이때 둘 다 의견이 달랐는데 1차 예송 때는 서인이 이겼어요. 자,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권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2차 예송 때, 즉 효정의 부인이 죽었을 때는 현종을 등에 업은 남인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이 서인 세력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되겠죠. 너희가 내 걸 뺏어갔다고? 너희 한번 두고 보자. 서인의 분노가 활활 불타올랐겠죠. 기회만 노리고 있었겠죠. 드디어 기회가 생겼으니 그게 바로 숙종 때 일입니다. 남인의 역모를 계기로 넘어왔습니다. 황국 정치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어떤 상황을 바꿨다는 뜻인데요. 자,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당파로 이쪽에 권력 주고 한때는 이쪽에 권력 주고 왔다 갔다 경쟁을 유발시키는 형태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여기에 뭐 어떤
버려야 될 쓰레기들이 있으면 쓰레기만 골라서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확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극단적이죠. 이게 확 바꿔버렸다. 즉 환국정치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경신한국, 그 다음에 기사한국, 갑술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 경신한국으로 서인에게 넘어갔던 거죠. 서인들은 강경한 노론과 온건한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 게 바로 이때 일이라고 합니다. 남인의 입장에서 반격의 기회가 필요했죠. 그때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희빈장씨였던 것이죠. 정실 부인이었던 인현왕후도 낳지 못했던 아들을 희빈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고 먼저 낳았던 거야. 이게 남인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기사한국으로 남인이 세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바로 그날이 왔던 거죠. 희빈장씨로 대표되는 남인 세력, 인현왕후로 대표되는 서인 세력이 있습니다. 1689년 기사한국 때 바로 서인이 물러나고, 그 다음 1690년 10월 22일에 인현왕후도 폐위됐고요. 이 장희빈이 왕비로 즉위하게 됐던 거죠. 권력이 서인에서 다시 남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로 인해서 붕당 간의 정쟁이 끝을 향해 달리게 됩니다. 장희빈 출신 왕자에게 원자, 맏아들의 호칭을 부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인이 반대했기 때문이죠. 왕비의 자식이 아니라 후궁의 소생이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기사한국이 있었던 거고요. 이 기사한국 이후에 장희빈이 왕비로 즉위하고요.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유티, 장희빈의 리더십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요. 아무래도 왕비로서의 어떤 그런 수업을 받아오지 못했죠. 역관 출신으로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리더십이 부족해서 좀 혼란이 있었고요. 또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숙종의 총애도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인현 왕후에 대한 동정 여론과 장희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게 됩니다. 이런 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이때 미나리는 인현 왕후를 얘기하는 거고 장다리는 장희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을 잊은 호랑나비 오락가락 논일더니 숙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제철 가면 어이 놀까, 제철 가면 어이 놀까. 장희빈은 한때일 뿐이야. 진짜 항상 봐야 될 건 인현 왕후가 맞아요 라고 이 노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김만중이 썼던 사시남정기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사시라는 정실 부인과 그 다음에 좀 악독한 여인 첩이었던 교시 부인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이 남편이 처음에 쫓아냈던 사시를 결국 다시 불러와서 정실 부인으로 다시 맞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로 사시를 인현왕후에, 그 다음 첩인 교시를 장희빈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책 내용처럼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드릴까요? 어쨌든 이런 여론들로 인해서 장희빈과 남인 세력은 가면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황국이 발생합니다. 결국 결론이 나왔네요. 서인이 승리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갑술한국이 되겠죠. 1694년 갑술년이었고요. 남인이 실각, 권력을 잃고 서인, 즉 노론과 소론이 재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비였던 장씨가 다시 희빈으로 강등하게 되죠. 그래서 장희빈이 다시 되었고요. 인현 왕후가 복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장희빈이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점쟁이 불러서 인현 왕후에 대한 저주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사극에서 봤나요? 지프로 만든 인형 같은데 바늘로 쑤시고 죽어라 아파라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저주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된 숙종이 와, 얘 너무 심한데 엄청 분노하게 되었죠. 결국 장희빈에게 사약까지 내리게 됩니다. 1701년에 장희빈이 죽게 되었죠. 남인 세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또다시 정쟁이 발생합니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서 권력이 또 왔다 갔다, 노론에 갔다 소론에 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희빈이 과연 나쁜 여자일까요? 악녀일까요? 또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요? 자, 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모든 역사 기록은 사실
이긴 사람 위주죠. 진 사람에게 가혹하고 정말 나쁜 놈 만들어 버립니다. 자, 과연 악녀일까? 이 무렵에 붕당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고 이 희빈 장씨는 바로 남인을 대표했던 세력이었던 것이죠. 이때 말이야 장희빈을 내세웠던 남인 그리고 인현왕후를 내세웠던 서인 세력이 이 두 여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권력 투쟁을 한 거 아닐까? 장희빈은 그런 권력 투쟁의 희생양은 아니었을까? 또는 숙종은 황국 정치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두 당파의 권력을 교체해가면서 충성심을 경쟁시켰던 거죠. 이러한 왕권 강화의 희생양은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바로 그날, 장희빈이 왕비가 된 그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경과 과정, 결과까지 잘 알 수 있겠죠?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